Attackers are targeting your applications. Armies of bots are increasingly used to automate vulnerability exploits and accelerate commercial and retail fraud. Plus, readily available compromised data and tools provide attackers with an attractive ROI. And the risk surface is growing as modern apps are decentralized, leveraging APIs and third-party integrations, which can create security blind spots. Strategic business initiatives such as revenue generation, customer loyalty, and brand building can be hijacked, resulting in data breaches, account takeovers, and fraud. Your customers demand trusted digital experiences, but your apps are complex, which makes them tougher to secure. Your business is at stake. F5 solutions protect digital experiences, reduce operational costs, and improve customer retention through a resilient, automated, and adaptive defense that maintains full efficacy as attackers evolve, reduces friction for your customers, and enables security at app speed. So you can keep your business safe and productive now while ensuring that you're prepared for the next evolution of attacks. Learn more at f5.com/adaptiveapps.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좀 길죠? 네. OneWAF,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운영 인프라 환경에서 일관된 웹 보안 정책 적용 방안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분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F5 코리아의 이진원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와프 아십니까? 와프. 네. 와프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의 준말인데요. 주로 줄여서 웹 방화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네, 그렇게 있죠. 많이 얘기하시죠. 예, 근데 와프 제 기억에 이사님, 네. 와프가 처음에 등장하고 이제 도입된 게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 네. 중반? 네. 이때 막 웹 애플리케이션이 막 확산되면서 네. 뭐 당연하게 해킹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보안에 좀 관심이 뭐 생겨나면서 네. 그 다음에 이 특화된 보안 솔루션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와프에 대해서 좀 잠깐 한마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요번에 준비한 주제가 바로 네. F5 원 와프인데요. 원와프. 이 원 와프라는 게 특화된 솔루션은 아니고 네. 저희 F5에서 하나의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저희가 왜 이 용어를 만들었냐면 네. 과거에는 어느 특정한 온프레미스나 특정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네. 웹 방화벽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셨다면 네.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위치에 있고요. 네. 뭐 특히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나 그런 네. 환경에서의 다양한 와프가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사스 서비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고객의 원하는 운영 인프라 환경에 따라서 네. 거기에 맞는 와프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각각에 대한 솔루션이 있고 이거를 통합해서 저희가 원 와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업의 그 데이터 센터 내 온프레미스 네. 환경뿐만 아니라 뭐 가상 환경,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죠.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네. 뭐 이런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다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 일관된 수준의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제목이 긴데요. 네. 제가 핵심은 일관된 웹 보안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네. 고객분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던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보안 정책을 네.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을 하셨을 때 네. 새로운 또 보안 정책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F5의 일관된 웹 보안 정책을 통해서 네. 기존에 운영하고 구축해 나왔던 이러한 보안 정책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위치에 있고요. 네.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다운로드 받은 어플리케이션 수가 20억 개랍니다. 20억 개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학생 5천. 빼고 경제 가능인 거예요? 아이들 빼고 네. 네, 아, 네. 네. 핸드폰을 갖고 있는 갖고 수준으로 보자면 약간 4천만 명이라고 해도 네. 그거를 20억으로 나누면 하나의 모바일에는 네. 약 한 50개의 50개요. 5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만 해도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과거에는 이런 특정한 온프레미스나 데이터 센터에 있었다면 네. 그 앱들이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나 네. 퍼블릭 클라우드도 다양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에 네. 동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사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최근 부각이 되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에서의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앱이 동작을 하고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코 로케이션, 네. 뭐 특정한 데이터 센터의 빠른 인터넷 회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위치에서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 입장이나 아니면 네. 개발자 입장이나 특히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존에 있는 앱을 새로운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데 네. 약 한 87%의 고객들이 예. 이미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온프렘에서 멀티클라우드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고객들이군요. 같이 사용한다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런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멀티 클라우드로 옮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최근에 저희 국내 이런 클라우드 법이 바뀌면서 예. 실제 이러한 그 고객의 중요 PII 정보들도 이제는 맞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권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 프로젝트가 이제 승인이 나면서 네. 그런 프로젝트들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입하려는 고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갈 때 네. 환경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부각되고 있는 보안에 관련된 이러한 컴플레이언스나 보안 요구 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AI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다양한 AI 기법과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보안 같은 경우도 이런 AI 기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앞서가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고객 입장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현재와 같은 네. 아니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이러한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술에 대한 환경들, 기존에는 이런 물리적인 서버였다면 이제는 VM웨어 그리고 가상화 가상화 환경.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숙련도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경험과 보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다양한 환경에서의 일관되어 있는 보안 정책을 제공하고 네. 적용하고 보안을 강화시키고 네. 그리고 모니터링도 통합적으로 하는 이러한 네.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다양해지면 질수록 복잡해지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보안 위협이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성에 관련된 공격뿐만 아니라 네. L7 공격들, 그리고 코드 인젝션, 그리고 이런 SSL 암호화된 이러한 공격들, 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중요 정보를 빼내는 이러한 공격들, 그다음에 네. 브루트 포스 공격들, 네. 그리고 이런 정교한 이런 해커 공격들을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 기사 많이 보잖아요. 뭐 네. 특정 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이런 보안 사고가 뭐 가끔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기사가 났을 때 좀 특징이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고객의 수익에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약 한 33%가 바로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비즈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네, 애플리케이션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안 사고를 보면 이런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많은 공격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중요 정보가 유출을 하게 되면 네. 그 회사에 대한 명성이나 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큰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아, 그럼 평균 기업들이 30% 정도만 보완을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거기에 보안을 수익을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는 이런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떠나서 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도 다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공격자들은 항상 허점을 노리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 좀 보면요. 개발자들은 수많은 앱을 개발을 하잖아요. 네. 개발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신경을 쓰고 거기를 고려를 해서 네. 개발을 합니다. 네. 근데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안이라기보다는 그럼요. 그 앱에 대한 기능과 네. 좀 더 효율성 높은 코드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고객의 보안 담당자들은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뭐 AWS나 아니면 애저나 이런 네. VMware 보안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앱은 여러 위치에 있지만 각각의 다른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그 보안 정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아주 견고하게 만든다고 하면 네. 사실 뭐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이 뭐 굳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함이나 취약점 이건 있을 수밖에 좀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안을 강화를 해야지만이 네. 완벽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실을 좀 보면요. 이 자료는 저희 본사에서 네. 나온 자료입니다. 네. 뭐 평균적으로 뭐 국내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개발자 100명이면 그 중에 데브옵스의 운영팀이 10명이고 네. 이거를 담당하는 보안 담당자분은 한 명이다. 100대 1이네요. 네, 그래서 그 100대 말은 10대 1. 네, 맞습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이런 보안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안을 운영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복잡성과 네. 다양한 위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책임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도 뭐 이 수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뭐 확실한 거는 개발자 대비 보안 인력은 적은 적다.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보안 담당자들이 일단 100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 F5의 이런 원아프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기본적인 보안, 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보안,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 그리고 스레트 인텔리전스 위협 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서비스들이 바로 저희가 셀프 매니지드, 즉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솔루션으로 저희 F5 어드밴스 와프라는 솔루션이 있고 네.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에서 동작을 하는 셀프 매니지 서비스로서 저희가 NAP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가 2019년 3월에 엔지닉스를 인수를 했고요. 네. 인수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저희 F5의 웹방화벽에 대한 경량화된 주요 기능을 네. 저희가 컨테이너 환경에 엔지닉스에 탑재를 시켰습니다. 네, 그게 엔지닉스가 네. 오픈소스 웹서버로 되게 유명한. 네, 맞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약 한 400밀리언의 그런
그 사용자? 웹 서비스들이 웹 서비스들이 서비스들. 엔지닉스를 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품이 두 네. 가지네요. 네, 셀프 매니지드 관련된 서비스는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SaaS 서비스는 저희가 에센셜 앱 프로텍트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사스형 웹 방화벽.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 매니지드 서비스로서 저희가 실버라인 와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5 전문가들이 네, 네, 맞습니다. 개입해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그런 서비스가 되겠네요. 네, 핵심은 뭐냐면 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 이 서비스들의 기본이 되는 웹방화벽의 뼈대는 네. 하나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웹방화벽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오아스 탑10을 방어하는 것들도 네. 이런 통일화된 정책을 만들어서 네. 다양한 위치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아스 탑10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웹 네. 애플리케이션 그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취약점?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10가지를 추린 맞습니다. 거고. 네, 그래서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데 네. 워스타틴 얘기하셔서 저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처럼 위협의 가장 위협적인 그 공격들이 네. 10개에 대해서 네.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오아스 탑10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웹에 관련된 오아스 탑10이 있고 API에 관련된 오아스 탑10이 API.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거의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API에 대한 오아스 탑10을 방어하는 기능도 저희 F5의 원어프 솔루션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API 보안까지 지원하니까? 네,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거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그래도 국내 그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실 이런 셀프 매니지드 서비스인 F5 어드밴스 워프와 그 다음에 NAP 그리고 이 NAP를 저희가 왜 출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네. 그 어드밴스 와프는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셀프 매니지드 서비스이고요. 기존에 저희 F5가 가지고 있던 웹방화벽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공격들, 뭐 네. 크레덴셜 스토핑이나 네. 아니면 브루트 포스나 네. 레이어 7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탑재를 한 게 바로 어드밴스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이제 웹방화벽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새롭게 네, 그런 맞습니다. 공격 유형이 나타나면서 그런 기능들까지 다 네. 예, 보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기능이 이제 추가됐다. 네. 예.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네. 또 하나 최근에 추가된 거는 머신러닝 기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예. 그게 뭐냐면 없으면 안 되죠. 얘는. 네, 맞습니다. 이게 웹방화벽을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웹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넣고 네. 그 정책에 대해서 오탐이나 아니면 미탐을 파악하기 위해서의 정책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정책의 예외 처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외 처리를 일일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네. 저희 F5의 머신러닝 기법과 연동을 해서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예외 처리가 되는 그러한 기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어드밴스 와프는요,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했던 이런 하드웨어 기반으로도 제공이 되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형식으로 다양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이나 프라이빗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거 어드밴스드 와프가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드밴스 와프를 이용을 하시면 네. 가장 일반 여기 나오네요. 네,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전적인 와프에서 제공을 했던 오아스 탑10과 네. 그다음에 SSL 관련된 안보코어, 네. SSL 기반에 관련된 취약성에 대한 부분을 SSL 기반에 관련된 이런 공격들을 탐지할 수가 있고요. SSL 암호화 안에 숨은 공격들. 네, 맞습니다. 예. 네, SSL 기반에 대한 네. 공격들. 네. 즉 이런 취약성을 이용을 한 이런 일반적인 웹방화벽이 해야 될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어드밴스 와프를 통해서 네. 저희가 봇 공격이나 크레덴셜 스토핑이나 네. 그다음에 L7 그다음에 API 공격 방어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요즘 봇 공격, 뭐 크레덴셜 스토핑 이게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국내에도. 네,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네. 기자님 2009년도 77대란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그때 저는 해외에 있었는데 그날 정말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일반적으로 약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는 고객분들이 디도스 솔루션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디도스 솔루션들이 다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는 통계를 보면 이런 디도스 공격 발생 비율보다 네. 크레덴셜 스토핑이나 아니면 브루트 포스의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사용자 계정을 노린 공격이죠? 네, 사용자 계정을 노려서 네. 또 다른 정보를 갈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크레덴셜 스토핑은 이미 유출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들, 아마 네. 기자님 맞습니다. 계정도 유출이 되었을지도 있겠죠. 모르겠지만 네. 그러한 정보들을 다크웹이나 이런 데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구입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을 방어를 하고요. 네. 통계로 보면요. 크레덴셜 스토핑을 발생을 하면 네. 약 한 성공 확률이 1에서 3%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높은 건가요? 1에서 3%? 계산을 해드릴게요. 네. 만약에 유출되어 있는 계정이 100만 개예요. 네. 100만 개에서 1%면 네. 몇이죠? 저 수학에 약합니다. 네, 저도 네, 만 개죠. 네, 네, 만 개의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면 네. 그게 그 사이트에 실제 로그인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그 로그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네. 로그인된 그 페이지를 기반으로 또 다른 정보를 유출해서 악의적인 네. 사용자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화는 네. 이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게 지금 보시는 게 그 케이크나요? 케이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큰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빵사들이 여러 명이 이 케이크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플리케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이런 하나의 모놀리틱 앱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같이 개발을 해왔고요. 네.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만들어진 큰 어플리케이션, 이 큰 케이크에 조그만 수정을 하나 하다가 네.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은 PM이라고 얘기하죠.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중요 작업을 다 하고 다시 올리는 이런 과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네. 지금은 서비스를 중단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모놀리틱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그만 이러한 케이크들이 네. 하나에 뭉쳐서 커다란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조그만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들이 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발자들은 그 서비스에 해당되는 이러한 개발 코드나 이러한 네. 유형에 따라서 그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요즘에 뭐 현대적인 앱, 뭐 모던 앱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던 앱에서 이 모던 앱에 좀 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된 기반의 모던 앱이 네. 이제 최근에 네, 부각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마이크로 같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앱은 뭐 카카오 택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우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트래픽에 대한 교통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 운전자에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차지에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 보니 네. 이 중에 하나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나 업데이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전체의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의 예인데요. 네. 뭐 아마존에 저희가 상품을 살 때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구입했던
주문했던 항목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기프트 카드라는 서비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새로운 그 상품을 올렸을 때에 대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들이 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네.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들이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모던 앱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서비스가 문제가 돼도 다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네, 이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던 앱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요, 네. 각각의 이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서비스별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네.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서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그 서비스를 받는 앱이 있다. 그럼 이 앱에 만약에 기자님이 로그인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기자님이 이 앱이 정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앱은 자체적으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API 기반을 통해서 뭐 CRM이나 아니면 고객 관리 시스템의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네. 그 정보를 확인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핵심이 되는 게 이런 여러 개의 경량화된 이런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API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API에 대한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보면 돼요. 지금 API 쓰라고 또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API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플로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널사우스라고 하는 네. 이런 그 앱이 외부에 나갔다 호출하는 그러한 게 바로 널사우스의 네. API인데요. 네. 뭐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여러 금융사들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네. 같은 경우를 보면 네. 뭐 저에 대한 뭐 신용 정보라든지 네. 아니면 제 계좌 정보라든지 네. 뭐 제가 하나의 은행만 쓰는 건 아니니까 여러 은행에 분포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로 API 기반으로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오픈 뱅킹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널사우스 말고 이스트 웨스트의 API도 있어요. 아.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서비스에서 내가 이 사용자에 대한 아니면 다른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그 정보를 갖고 올 때에 네. 이런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API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널사우스나 네. 이스트 웨스트 모든 방향에서의 바로 API의 중요성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통계를 보면요. 가장 어려운 큰 고민이 바로 보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보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링 하느냐가 그게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I의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공격들도 네.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에 대한 그 보안이 네. 왜 어렵냐라고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API를 개발하는 개발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팀이 있고, 네. 그다음에 데놉스 팀이 있고, 네. 실제 앱이 코드로 개발이 된 후에 그 코드는 빌드가 되고 네. 테스트가 되고 배포가 되고 공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모니터링이 되는 게 순차적으로 계속 네.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 들어간다면 네. 또 하나의 또에 대한 버든이거나 아니면 그만큼 이런 시간에 의한 부분, 즉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게 바로 API에 관련된 이러한 시큐리티에 네. 대한 부분을 코드화를 해서 아, 코드를 개발할 때에도 당연히 보안을 강화를 해야겠지만 네. 코드를 개발할 때 이미 보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네. 그리고 Q&A 테스트를 할 때도 Q&A 팀을 할 때도 보안이 적용된 상태에서 개발 테스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개발된 그 코드를 배포할 때도
그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네. 배포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네. 기존의 플로우에서의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구축, 배포, 뭐 운영하는 전 단계의 보안이 통합되는 네. 형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이상적이긴 한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뭐 쉽나요? 어렵죠. 네. 네. 그리고 그 가장 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 바로 엔지닉스 앱 프로텍트라는 그런 솔루션을 출시를 한 이유도 네.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의 컨테이너 기반의 앱에서 저희가 보안에 관련된 API 보안과 그다음에 네. 기존의 웹 보안 기능을 동시에 동시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NAP를 사용하면 이거를 좀 전에 보여주셨던 걸 네.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네, 쉽게 활용을 해서 네.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그 NAP는요, 네. 그 저희 컨테이너 기반의 그런 셀프 매니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실 엔지닉스는 다양한 용도로 네.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로드 밸런서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용도로 엔지닉스를 쓰실 수도 있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다양한 목적에 저희 NAP가 탑재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의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네. 저희가 사이드카 형식으로 메쉬 형태로 각각의 NAP 기능을 적용을 함으로써 네. 보안을 강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존의 API 관리를 다 기업에서 네.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뭐 이거를 연동하거나 뭐 통합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는 없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네. 이러한 웹 보안을 출시한 게 바로 저희 F5가 최초고요. 네. 기존에는 고객분들이 이런 엔지닉스가 있고 모드 세큐리티라고 하는 이런 웹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네. 이런 웹 보안 취약점을 대응을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 모드 세큐리티라는 거를 엔지닉스에 올리게 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의 부분을 저희가 최적화를 해서 네. 올린 게 바로 엔지닉스고, 네. 이 엔지닉스 API 앱 프로텍트는 네. 기존의 모던 세큐리티 대비 약 20배의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다음 장에 설명드려야 될 거를 아, 미리 네. 말씀을 드렸네요. 네, 네. 우선 네, 우선 네, 애플리케이션 성능은 항상 큰 민감한 이슈죠. 네, 근데 제가 그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게 네. 성능이 문제가 된다면 네. 더 리소스를 쓰시면 돼요. 아, 근데 고객 관점에서는 서비스 입장에서는 성능보다도 지연 시간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네. 앱을 제공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희가 앱을 하나를 실행을 했는데 얘가 네. 가운데서 뺑글뺑글 동그라미만 돌아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만큼 API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면서 네. 빠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을 최소화. 네. 레이턴시가 없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던 앱 환경에서의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NAP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네. 뭐 타 어떤 솔루션 대비 예. 높은 성능과 네. 그리고 다양한 이런 보안 위협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로드 밸런서나 아니면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나 아니면 API 매니지먼트 다양한 다양한 용도에도 이런 NAP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AP 사용자가 많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사실 그 고객분들이 네. 엔지닉스는 아세요. 근데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F5가 많으시고. 엔지닉스를 예, 근데 네. 엔지닉스를 인수한 거는 잘 모르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엔지닉스를 인수하면서 네. 저희가 엔지닉스에 대한 이런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이 NAP 솔루션입니다. 네. 엔지닉스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 NAP를 적용하는 게 더 쉽겠네요. 그렇죠. 네, 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차피, 환경에서 네. 저희가 해당되는 기능만 모듈만 탑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API에 대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기존에 이런 고객분들이 집중을 했던 게 네. 바로 1단계와 2단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네.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HTTP에 대한 인증이나 아니면 뭐 레인 리밋이나 네. 뭐 이런 기본적인 보호 기능은 이미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네. 근데 거기보다 이제 2단계가 되는 게 바로 정합성이죠. 이런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뭐 특정한 메소드나 아니면 허용돼야 될 URL 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런 악의적인 이런 취약점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서 네.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러한 공격들을 방어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방어하는 솔루션이 저희 F5 엔지닉스 앱 프로텍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까 어드밴스드 와프의 그런 어드밴스된 기능하고 비슷하네요. 네, 저희가 100% 똑같이 어드밴스 와프 기능을 다 NAP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경량화를 해야 왜냐하면 되니까. 경량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가장 위협이 많은 이러한 기능 위주로 NAP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NAP는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에는 엔지닉스에 모드 세큐리티를 올려서 그런 OWASP 탑 10 기능을 방어를 하셨는데요. 네. NAP는 OWASP 탑 10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기술 회피, 그다음에 사용자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거를 방어할 수 있는 데이터 가드, 그리고 파일 타입에 저희가 그런 정책들, 그리고 HP 컴플라이언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탑재를 시켰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아마 추후에 저희 NAP에도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NAP를 활용을 하면 저희가 강력한 앱 보안을 적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 뭐 컨테이너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하드웨어 방식으로 운영되는 앱들에 대한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저희 F5의 이런 웹방화벽은 같은 회사의 웹방화벽 영역의 리딩 업체입니다. 그만큼 네. 저희의 F5 기술력이 집합된 이러한 L7 공격 방어 기능도 제공을 하고, 네. 그리고 보안 고객에 맞는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면서 네. 이런 악의적인 IP들, 그다음에 API 보안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던 앱인데요. 모던 앱을 구현을 하실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엔지닉스 환경에서에 대한 부분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드 시큐리티 대비 20배 빠른 성능과 높은 고성능을 제공함으로써 네. 모던 앱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에게 강한 그런 보안, 웹 보안, 그리고 API 시큐리티 보안, 그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의 모든 영역에서 보안을 적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NAP와 그다음에 저희 어드밴스 와프를 이용을 해서 네.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 바로 CI/CD죠. 네. 이 CI/CD 환경과 오토메이션 된 툴과의 연동을 통해서 네. 저희가 자동화된 보안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네. 보안이 발생되었을 때 통합적인 이런 모니터링 부분도 제공하고, 저희 이런 API 기반으로 저희 F5는 이런 디클러레이티브 기반의 정책 적용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클러레이티브 정책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앱의 보안을 통일화된 정책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선언적 방식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어떠한 웹 서비스에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선언적 방식을 이용을 하면 이 서비스에 이 보안 기능, OWASP 탑 10 기능을 적용하세요 라고 한 명령어로 끝나는 게 선언적 방식입니다. 아. 이거의 반대의 방식은 네. 그 보안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룰들을 일일이 넣어야 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이런 네. 선언적 방식은 다양한 포맷, 제이슨 포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이런 서비스의 보안을 제공하는 게 선언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희가 추후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저희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 네, 벌써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 어플리케이션이 위치를 합니다. 뭐 네. 멀티 클라우드,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온프레미스, 네. 그리고 이런 가상화, 가상화.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컨테이너 환경들, 그리고 네. 이러한 다양한 유형에 있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저희 F5는 저희 F5의 어드밴스 와프와 네. 그다음에 ADC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컨테이너 기반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NAP 기능을 활용을 해서 웹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모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앱에 대해서 통일화된 이런 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컨트롤러들과 연동을 통해 그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F5가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걸맞는 그런 웹 보안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네. 기존에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 환경은 다른 웹 방화벽을 쓰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컨테이너 환경은 뭐 지원하는 웹 방화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 네. 그러니까 NAP를 쓰고 싶다. 네. 그랬을 때 그래도 이런 통합 기능이나 이런 장점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연동이 좀 활발하게 뭐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네. 좀 궁금한데요. 네, 그게 중요한 게 기존의 고객분들은 이미 운영되어 있던 이런 레가시 환경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네. 엔진엑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정책을 활용을 하시고 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만드신다면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NAP를 적용을 하시고 이런 각각의 앱 서비스들에 대한 연동은 네. 우리가 API나 이러한 다양한 컨트롤러와 연동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환경에서 바로 일관된 웹 보안 정책을 제공을 하고 네.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저희 F5의 어드밴스 와프에 있던 기존 뼈대와 같은 이런 보안 기능이 네. 엔진엑스 NAP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컨테이너와 그다음에 VMware와 이런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되어 있는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제가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보안, 네. 어떻게 보면 모던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네.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발표 길게 해주셔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요. 예, 뭐 혹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웹 보안에 대한 부분도 커버링 하지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대한 네. 이러한 API 보안과 그 다음에 웹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저희 F5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네. 저희가 향후에는 좀 더 좋은 솔루션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F5 웨비나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 한 달 뒤에 다시 진행됩니다. 예, 3월 24일 오후 2시, 그리고 주제는 오픈소스 기반 모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F5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리눅스 재단의 CNCF, 그러니까 클라우드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맞나요? 어렵네요. 예. CNCF와 함께 웨비나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 등록 페이지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와 함께 3월에 진행되는 두 가지 웨비나를 모두 예, 사전 등록해서 참가해 주신 분들은 F5에서 네, 또 경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예, 추첨을 통해서 예, 경품을 꼭 받아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나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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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